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증시 마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침에 보셨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LG전자도 실적이 상당히 가전제품 쪽에서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집콕들이 많아지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 미세 가전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슈로 LG전자도 실적이 좋게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슈는 삼성전자였는데요. 애널리스트들 각 증권사들이 집계한 사실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12조까지는 높게 돌파 안 할 걸로 봤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 12조 원 돌파했고요. 이 숫자는 2년 만에 거의 최대 실적을 낸 것 같아요. 매출 66조 나왔고 분기 기준 역대 최고로 아마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삼성전자도 모바일과 가전 쪽 세트가 날고 반도체가 사실 생각보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하웨이 덕에 선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결국에 반도체를 좀 사재기하면서 일시적인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 제가 최근에 반도체 관련 이슈를 계속 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슈퍼 호황기로 불렸던 2018년의 4분기 즉 10조 8천억 이후에 7분기 거의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해 3분기에 거의 17조 5천억인가 기록했었잖아요. 그때가 사상 최고 기록이었고 지금 다시 2년 만에 10조 원을 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는 다시 10조 아래로 내려갈 걸로 반도체 때문에 좀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좀 10월, 11월 지나가면서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18.6%로 1분기 11%, 2분기 15%보다 훨씬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석에 놀라운 성적도 낸 거고, 코로나19에 오히려 호주를 보인 것 같아요. 모바일 IM 쪽이나 TV, 가전, CE 쪽이죠. 이쪽 세트 부분에 호주가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보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옵션 만길이었죠. 옵션 만길 무난하게 그냥 코스피에 연동되는 옵션 만길, 코스피 200이 약 317, 콜 풋으로, 등가 기준으로 거의, 마감이 됐고, 그 외국인이 장 막판에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 쪽은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그들 메이저들이 세팅한 지수에 잘 무난히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또 내일은 휴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12.3조 나왔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 18년도 4분기 때 10.8조, 10조 조금 넘게 나온 다음에 계속 그 10조 아래였습니다. 3분기 때 17.57조였고요. 이때 18년 전이 18년 한 2분기, 3분기까지, 2분기까지가 보통 좋았고 3분기부터 조금 이익은 잘 냈지만 그때부터 꺾였습니다. 이때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휴대폰도 잘 팔리고 반도체 가격도 좋았고 이런 이슈였는데, 지금 3분기도 사실 IM,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랑 C, 가전 쪽이 좋았고요. 반도체도 오늘 5.5조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정치는. 그러면은 영업이익 12조 3천억 중에 5.5면은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하회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을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옵션 만기일은 뭐죠? 그 옵션 테이블을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초반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36910이라는 두 번째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좀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이 달을 제외한 1, 2, 4, 5, 7, 8, 10, 11, 오늘 10월 달이었잖아요. 옵션 만기일 두 번째 목요일에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외국인과 보통 기간, 특히 외국인에 의해서 지수가 어떤 세팅된
한 달 한 달마다 오는 만기일에 현물이 아닌 그 옵션과 선물에 의해서, 특히 옵션 만기는 옵션에 의해서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이길 때도 있지만 거의 외국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특정된 지수를 만들어서 콜과 풋을 전부 다 등가 기준, 그러니까 현재 지수대의 옵션 가격을 콜이든 풋이든 외가격이라고 하는데요. 행사가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휴지로 만들면서 매도 찐 사람은 다 먹는 거고, 뭐 물론 매수 쳤었을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또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 메이저들은 네이키드라고 해서 이 매수보다는 매도 플레이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HTS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땠죠? 거래소 볼까요? 네, 거래소 0.2% 올랐고요. 그죠? 거래대금 12.5조.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이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7,600억, 기간은 6천억, 매도. 다 반대됐죠? 이게 옵션 만기에 세팅된 거예요. 사실 옵션 만기 잠깐 보여드리죠. 뭐 다시 오랜만에 한번. 이게 옵션 테이블인데요. 10월물이었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이 317.47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17.5가 테이블 2.5마다 옵션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콜 쪽이고 이게 풋 쪽입니다. 근데 콜 오늘 317.47보다 5가 높잖아요. 그럼 이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휴지예요. 휴지. 요 콜옵션을 0.8에 사서 승수제라고 해서 25만원을 곱하면은 8, 5, 40, 8, 2, 16 얼마죠? 한 20만원 정도 할 거예요, 하나에. 그걸 사는 꼭 결제를 시켰으면은 옵션 만기일은 그 3시 20분에 끝나거든요. 장 마감 전에, 동시효과 전에. 그러면 0.81에 사신 분은, 종가에 사신 분은 휴지입니다. 그러니까 깡통이 된 거죠. 근데 풋을 사신 분은 어떻게 됐죠? 0.17에 샀지만 317.5보다 0.03이 낮기 때문에 이건 등가격, 내가격 ITM이지만 0.03에 그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샀으면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땐 등가 보통 양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양깡 옵션을 할 때. 뭐 제 채널은 사실 선물 옵션 분석하기보다 선물 옵션은 그냥 시장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저는 참조용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옵션 만기이었던 하루였고, 그래서 무난하게 코스피 지수를 맞췄다. 한때 오전 한때 2,400선이 넘어가기도 했지만 결국 이 테이블에 의한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격들, 결국 풋 가격들은 어떻게 되죠?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다 휴지가 되고, 그죠? 요 위에는 행사가 된 거고, 근데 가격이 프리미엄이 껴져 있으면은 보통 프리미엄이 시간 가치인데, 이게 만기일로 올수록 프리미엄은 사라집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죠? 11월물이 시작되거든요. 11월물 잠깐 보면은 317.5가 지금 등가잖아요. 그죠? 이거 지수로 환산하면은 2392포인트거든요. 오늘 2391.96포인트. 요 가격대가 딱 등가입니다. 콜 옵션 가격 7.84, 풋 7.34. 콜이 좀 더 비싸죠. 콜이 프리미엄이 좀 더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결국에는 요 또 11월도 11월 둘째 주 목요일 갔었을 때 뭐 지수가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11월 만기일 날 두 번째 목요일 날 요 지수라면은 이게 0에 수렴을 합니다. 0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풋은 이렇게 2.5, 뭐 5 이렇게 다 행사가 되는 거니까, 이 콜은 또 이쪽에 행사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걸 좀 설명드려서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음봉을 그렸지만 어제의 종가보다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차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21선 위로 완전히 올라갔고요. 사실 21선, 60일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거로 봤는데, 이렇게 턴하게 되면은 사실 다음 주에 더 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장중 조정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모습은 좋습니다. 다시 물론 21선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21선 위로 완전히 밑꼬리 달고 올라갔고요.
수급적으로 개인이 코스닥은 좀 이끌고는 계속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치열하게 번갈아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옵션 거래를 오늘 앞두고서 차익 거래나 이런 물량에서 지수를 맞추려고 했다는 게 좀 크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오늘 7,600억, 기관이 6천억, 반대로 매수 매도 포지션 보였고요. 뭐 선물 쪽은 이 옵션에 지수를 맞추려고 외국인이 좀 플레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100억을 사면서 역시 주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심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실적 발표하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당히 위로 가지 않을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LG생활건강, SK, 뭐 포스코 전반적인 대형주 그냥 오르고 내리고 반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풍력주 오늘 좋았고 하나솔루션 되게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SK 그 케미칼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코로나 백신 뭐 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로 10%나 넘게 올랐고요. 뭐 셀트리온 3인방 강했고 강bab이었고 큐리언트 뭐 오스코텍 3천당 제약 6%는 올랐고요. 큐리언트도 6% 올랐는데 라이선스 아웃 있는 것들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죠?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면서 여전히 좀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지금 가격이 좋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좀 다가올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 현재는 지금 장비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4분기부터 턴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슈퍼사이클이 2017년, 18년 3분기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약 2년 가까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재고 축적에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휴대폰이나 이런 쪽이 계속 안 좋긴 했었지만 계속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반도체에 대한 비메모리 쪽 그리고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 그 이익보다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을 계속 늘려나가고는 있지만 D램, 낸드 쪽에 대한 메모리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쪽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부진했던 건데 좀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잘만 타면은 시기를 잘 타면 수익률을 밸류체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 볼까요? 변동성 지수 보면은 어땠죠? 오늘 조금 튀어 오르는 것 같았지만 윗골이 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떻죠? 이게 지금 지난번 저점까지 거의 내려왔잖아요. 그죠? 지난번 저점 직전에 못 걸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완전 가면 이건 대세 상승장 됩니다. 대세 상승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와리가리 좀 하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 전에 그 밑에였잖아요. 그죠? 코로나 전에 밑에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요 레벨이 내려오면 튀어 오르고 내려오면 튀어 오르고 했습니다. 그죠?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HTS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마감 멘트 드릴게요. 오늘의 주식 분석하는 진짜 코멘트. 어제부터 이 코멘트를 좀 드린다고 했는데 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외국인 기간에 메이저들이 세팅된 지수 만감일. 동학개미 아무리 강해도요. 옵션 만기일에 지수를 세팅하는 그런 수급 역할은 못해요. 이거는 거의 메이저라는 건 뭐죠? 주체 세력이죠. 주체 세력. 코스피 주체 세력 개인 거래가 많지 않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보십시오. 아까 외국인의 동시효과 때 들어온 물량이 차익 거래가 그 지수를 세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SK 하이닉스만 좀 몇천억을 사더라도 만기 딱 동시효과 때 코스피 200의 지수를 맞추는 건 자기네의 옵션 포지션에 대한 극대화 이익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메이저 외국인들이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간혹가다 외국인이 기관한테 하루 1년에 한두 번씩 양보하는 적은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돈 벌고 싶어 어떻게 하라고 했죠? IT, 특히 반도체, 헬스케어, 반도체는 비메모리 쪽, 그리고 제가 지금 특집으로 올리고 있는데 OSAT, 지금 후공정 쪽 테스트, 이런 쪽, 지금 1편까지 올렸는데,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봐주세요. 그, 4천에 넘어가면 2편을 개별 종목 단위로 올릴 지금 예정입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7거래 연속 올라갔죠?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지금도 상승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동안 다시 나스닥이 거의 12,00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아직 대선이 지금 마무리된 국면은 아니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오른다고 했지만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수보다 종목 유지에 계속 주도주를 매매를 압축 포트폴리오로 보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성장주 나홀로 간다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마우스를 아직 적응을 못해서 좀 낙서 같긴 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날 내일 또 휴일인데요. 주말까지 하면 3일 쉬니까 또 못 쉬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쉬시는 분들은 푹 쉬시고 주말에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